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언니, 라떼 언니, 지혜쌤입니다. 네,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특히 이 책은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조언해주는 육아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모님과 아이의 갈등의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게 소통법에 너무 큰 제 눈에는 문제가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제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자녀가 있진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서 그 반면 교사로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대하는 그 말투에서 얼마나 그 관계의 소외가 일어나는 그런 말투를 대부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말투를 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투를 만약에 매일 듣고 자라는 그 어린애가 나중에 과연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듦을 겪으면서 자랄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이 말하는 것, 소통하는 법을 많이 또 아이들에게도 소개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 딱 맞는 좋은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교사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는,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님도 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 작가분들이 쓰셨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고요. 굉장한 히트작을 많이 내신 작가님 두 분이 공저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다는 못 소개시켜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대화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고, 다른 대화법 책과 달리 저는 학교 현장이나 아이 지도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고, 그 다음 우리가 놓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칭찬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미묘하게 어떤 아이를 칭찬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왜 옳지 않은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무척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몇 가지 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혼자서 스스로 어떤 상황극을 막 하면서 이 상황 때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상경초등학교 김진희 선생님께서 여기 서문을 쓰셨는데, 오랫동안 뇌교육을 지도해 오신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너의 뇌에게 물어봐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세요.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너의 뇌에게 물어봐 라고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그에 나온 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좋아서 먼저 서문에 있는 글을 소개를 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법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이제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 방법을 쓰시는데 이게 또 한동안 연수나 이런 곳에서 이 방법을 장려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앉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똑바로 앉은 어린이를 집중하면서 누구누구가 참 멋지게 앉았네, 이런 식으로 똑바로 앉은 어린이를 칭찬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진짜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실 너무 많이 사용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막 집중적으로 칭찬해주면 애들이 다 걔를 따라하려고 막. 그런데 그것이 왜 옳지 않은 소통 방법이냐면, 애들이 어릴 적부터 그런 소통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사람을 조종하는, 그 진실되지 않는 대화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진실됨이 바탕되어야 하는 건데, 그 대화를 누군가를 조정하는 목적을 지닌 대화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를 이런 진실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
저도 이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요. 대화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진실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어른분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그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분이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혹시 안 괜찮은데 지금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모른다, 그렇다, yes or no만 해라. 죄송합니다. yes or no만 해라. 그 외에는 다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복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 내가 아는 거는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에서 상대방과 잠깐은 그 상대방의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서로 그 대화를 통해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로구나. 어쩌면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소외시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탭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너 항상 뭐 하는구나, 너 절대 뭐 안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맨날 남을 탓하는 어린이가 있긴 있어요. 오늘 나도 모르게 아유 너는 맨날 이렇게 남의 탓만 하면 어떡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는 선생님 말 절대 듣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맨날 이런 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 내가 언제 맨날 그랬니 이런 그 빌미를 주면서 막 되게 더 크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게 맨날 하는 건 없거든요. 정말 상대방의 그 마음의 화를 아주 기름을 붓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이제 항상이라든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닿게 하는, 다치고 닿게 하는 그 말이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주 형편없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숙제가 이게 뭐야? 형편없네 이게 아니라 노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형 비난은 학생들에게 유익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애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랐는지 부족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내 숙제가 형편없다는 결과만 알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교육적인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잘못을 통해 배울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쾌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맙겠다는 그 정보를 함께 준다면 이것도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쾌감을 피하려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이 학생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애들 막 미술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막 주변 정리 안 하고 주변에 물감 뚝뚝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개수대에 가가지고 물감을 그냥 막 난도질을 해서 잘 치우지도 않고 들어오면 속에서 어마어마한 열불이 나는 그런 일들, 또 어머님들도 집에서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실 텐데 이때 열불 나고 그런 화내고 막 이러는 것보다 물론 이제 나의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됐죠. 선생님은 퇴근하기 전에 개수대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는 붓을 깨끗이 빨아서 잘 보관하면 고맙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학급 문고를 막 아무 때나 만약에 안 꽂아놓고 널브러져 놓고 집에 가려 한다? 그때 얘야 책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래, 책꽂이에 있어야겠지. 학급 문고를 네가 사용하기 전 상태로 정리해주면 선생님 정말 기분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확신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묻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왕좌왕하다가 나의 확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런 어린이들은 대체로 되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린이들이에요. 되게 곱고 여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도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대로 하자면, 선생님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숙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저학년 어린이들은 그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물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봐. 너 뭐 하고 싶어? 과제 주제 뭐 하고 싶어? 마음 소리에 귀 기울여봐 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장 선거 이러면 그래? 그 마음의 소리 귀 기울여봐. 이렇게 네 마음 들여다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 아이에게, 사람에게 자기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자기 능력에 대한 그 인식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러한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도 여기저기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타인의 그런 성찰과 그런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성찰이 아닌 타인의 성찰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자기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결정에 혼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정말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서 기다려주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는 그 니체가 말한 그 심연의 끝까지 가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함께 기울여보자 라는 의미로 또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법,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라떼 언니 좀 부드러웠나요 오늘? 네, 그러면 또 부드러운 라떼 언니 좋은 책 가지고 또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